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채무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반으로 감면해 주세요. 또 그 절반도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채무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채무자도 똑같습니다. 채무자는 척추관절병원의 대표 원장이자 또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채권자분은 채무자 병원에 의학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채권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이제 그 금액은 2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채무자는 의사라는 고소득에 또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행 등 금융권의 수많은 대출을 받다가 이제는 고리사채까지 쓰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수십 번의 변제 요청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채권자분은 결국 저희 돈도에 추심을 의뢰하셨죠. 조사를 해본 결과 채무자가 매달 4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포착을 하였고 이에 따라 즉시 급여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병원 내부와 얘기를 해서 허위로 자신의 급여를 최대한 낮춰버렸고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죠. 하물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와 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문자 및 카톡 대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아니 1, 2년 뒤에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채무자의 이런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저희 돈도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본인은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만 변제가 가능하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채권자가 청구한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 정도로 감면시켜주지 않으면 금융권과 사채 등에서 대출받은 것을 전부 다 연체를 시켜버리고 개인회생을 한다면서 오히려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추심 담당자가 저한테 방문을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채무자와 합의를 하면서 답답한 상황에 직면을 했다면 오늘 영상이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우선 병원에 방문을 해서 추심 담당자와 채무자가 면담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월 어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시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둔 상태예요. 예를 들어 평균치의 이제 급여가 3천이라고 하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솔직히 500도 지금은 벅차거든요. 채권자도 당연히 시간과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그렇죠. 이제 가압류까지 네. 진행이 된 상황에서 네. 어차피 이 신청을 하셨지만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결론이 나기까지 뭐 짧으면 4~5개월, 뭐 네. 길면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제 본안 소송까지 전부 다 이제 선고를 받고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그럼 법대로 추심을 할 때 왜 오늘 시간 내서 원장님을 뵙겠습니까? 자, 영상에서 보면 추심 담당자가 분명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채무자를 조사하고 분석한 수많은 자료를 담당자 본인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채무자의 약점까지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약점을 파고들지 못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채무자는 매달 3천만 원 이상씩 월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채무자는 면담 과정에서 집 생활비, 자기 자식들 사교육비, 또 어디 대출 원리금 상환, 그리고 본인 용돈까지 다 빼놓고 200~300만 원 정도만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추심 담당자가 빡 돈 겁니다. 분명 채무자는 우리가 오기 전부터 지 할 거 다 하고 맥시멈으로 300만 원 정도까지만 변제를 하겠다는 결론을 혼자서 내려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상 테이블에서 채무자가 금액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버리면 앵커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링은 배에 닻을 내리는, 즉 정박 효과를 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말하는 그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몰입이 되어서 모든 협상의 기준과 조건이 맞춰지게 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심 담당자는 열이 받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반대로 채무자는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판을 한 번에 뒤집는 협상의 방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협상의 바통은 저한테 건네졌습니다. 500이고 600이고 다 조율하셨어요, 원장님은요? 500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럼 뭐 우리 그 강 팀장은 얘기 다 끝났나? 네, 500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는 게 원장님이 어디에 가시든 간에 네네. 어디 가서 일을 하시든 네. 뭐 어느 쪽에서 급여를 네. 받으시든 네네. 아니면 개업을 하시든 네네. 어차피 우리 소재 파악이 되고 다 매출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저희가 다 확인이 될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네. 하는 분들은 갭 차이가 크게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해드리는 거.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의가 아니고 그럼 저희는 돈을 네.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압박을 안 받고 자기가 답답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채무자를 가서 괴롭히고 압박하고 집에 가서 빨간딱지 묻히고 물건 끌어내고 그 사람을 이해한 데 가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네. 돈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찌됐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많은 거를 잃거나 이런 거를 바라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돈을 그렇죠. 회수하는 게 제 업무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마지막 결정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500이라는 말들은 서로 간에 네.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네. 일단 드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최대한 피해를 안 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6개월이에요. 그럼 7월 달까지라고 만약에 정해주면 예. 7월 달까지 완납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7월 달까지는 제가 어떻게 변제 계획을 할 건지만 이제 얘기하시면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제가 오늘 그 뜻을 전했으니까, 네. 하여튼 박 원장님의 신중한, 그리고 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옆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던 우리 박 원장님이 제가 실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거랑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네.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6, 7개월 선이니까 저도 일단 그 편의는 무조건 봐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현명한 결정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금요일까지 예, 저희가 상의를 해서 예. 답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 이 협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딱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가벼운 잽으로 채무자의 머릿속을 흔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내린 배의 닻을 빼내고 협상의 기준점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들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또 그렇게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며 하소연만 늘어놓기 바쁘죠. 자, 만약 그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채무자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고 이제 변제를 못 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화제를 전환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기준점으로 제시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닌 자연스럽게 변제 기간으로 그 대화를 풀어갔죠. 그렇게 하면 채무자는 찰나의 순간 머릿속으로 어떤 것이 만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돈이 아닌 다른 화두를 신속하게 꺼내야 되는 것이 핵심이죠. 두 번째, 우선 잽으로 흔들었다면 이제 채무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하고 분석했던 자료를 올려놓고 또 채무자의 약점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는 말하는 속도를 높여서 채무자 본인의 하소연을 하고 또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또 말할 틈조차도 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채무자에게 돈만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또 짜증만 내는 방식으로는 채권 회수를 하기가 정말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철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채무자를 파악하면 채무자가 하는 말이 우스워 보일 것이고 또 무조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잡게 되죠. 그런 자리와 무기가 있는 저는 이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채무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약점을 움켜쥐고 이 합의가 깨지는 순간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의 순간 그리고 의사로서의 모든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심어줬죠. 이렇게 돈이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의 화두를 옮기게 되면 채무자 입에서 올리던 300만 원 변제는 이제 이 협상판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권한과 힘을 보여주고 또 채무자의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협상에서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채무자는 막다른 코너에 몰린 쥐처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를 내 손 안에 움켜쥐었다면 채무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내가 제거해주고 또 처리해줄 수 있다는 권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자,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의지를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던 지급 명령은 취하를 해버렸고 또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죠. 또한 서로 원만하게 합의 후에 공증을 받았고 처음 36개월간 분할 변제를 하려고 했던 약속을 단 6개월, 즉 5배나 짧은 기간에 회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채무자가 처음 입에 올렸던 감면이라는 것은 단 1원도 없었고 채권자가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법비용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회수 조치가 된 거죠. 많은 채권자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법률 제도와 절차가 채무자 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세 등등한 수많은 채무자들은 당연하듯이 감면과 분할 변제를 외치고 있죠. 하지만 저희 돈도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약점을 파악한다면 분명 협상 테이블의 주인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